요것도 거진 그래서 포기했죠. 8,000원 들었는데 파티룸으로 꾸민다? 이거 층고 높잖아요.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 저도 무서운데 부작업을. 생각보다 파티룸이 뭘 안 꾸며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냥 이건 다 꾸며야 되죠. 높잖아요. 페인트만 칠하려고 했는데도 일단 층고가 높아서, 그러니까요 완전 특화되게 한 정말 여러 가족이 와서 완전 신나게 놀 수 있는, 저 밖에 그때 테라스 있었잖아요. 테라스? 이게 문 열고 나가면 원래 거기 앞에가 논이잖아요. 저쪽이. 여기가? 네, 이쪽에 문 열고 나가면 나갈 수 있었는데 아 나갈 수 있는데 네. 테라스는 없어요. 테라스는 없었는데 문을 열고 살짝은 나갈 수 있어요. 한 이만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뭐 인터뷰요? 우리 저기 돈장님 스케이트보드 자리에 왔습니다. 이거 뭐라고 욕하면 되나? 뭔 개소리야 이런 거. 그래서 저희 돈장님한테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 하려고. 사실은 이분이 부동산 투자에 또 한 투자 하시거든요. 뭔 투자야 지금? 손실도 많이 보시고. 얼마인데? 네, 저희는 이게 실패한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죽여버리고 우리 실패해봤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 죽여버리고 이렇게 실패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수염도 좀 많이 기르셨는데. 아 이건 며칠 안 무슨 자신감입니까 지금? 어차피 뭐 내 사업장인데. 네, 아무튼 우리 돈장님 그 여기 스케이트보드장을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파이어족 뭔 파이어족이에요. 작년에 직장 그만두고 이걸 지금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걸 나중에 부동산과 이제 접목을 하신 거거든요. 아 계획은 그런데 부동산 손실 메꾸기 힘들어요. 이거 부동산에서 마이너스, 이거에서 플러스. 근데 플러스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 계획 좀 듣고 싶어서 뭐 이거 맞습니다. 가지고 그냥 그 이상한 땅 경매 받아서 창고 올려가지고 카페랑 이거 같이 들어가는 게 목표죠. 아,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투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일정한 수익은 거두셔가지고 그 수익 가지고 지금 이거 하신 거고, 이거 하실 때 얼마나 드셨어요? 이 시설 투자비만? 한 8천? 8천만 원. 여기 그럼 임대는 얼마예요? 임대는 영업비입니다. 아, 임대는 영업 비밀이고. 네, 다둥맘이 알아요. 알려주세요. 내가 이걸 얻으려고 했었으니까. 네. 아 근데 이게 업종이 커서 인테리어 비용 빼나갈 거예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당구장, 테니스 뭐 이런 클라이밍 이런 데서만 왔는데 다 그냥 보고만 갔대요. 보고만. 인테리어 비용의 감당을 아마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딱히 뭐 한 걸 7만 했는데도 한 2,000원 들었으니까 7만하고 전기 작업만 하는데. 그럼 이제 거의 시설 투자비 한 1억을 투자하신 거예요. 지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안 해봤어요. 그거 대단하신 거죠. 어떻게 인테리어 이런 거에 1억이나. 그래서 지금 어떠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네? 얼마나 하셨어요? 6월 18일에 오픈했으니까 아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자연스러운 요 거예요.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주세요. 그럼 돼요. 네.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전문가는 달라. 6월 18일날 했으니까 1월 18일 이제 한 6개월 조금 넘었네. 어떻게 지금 일정 자기가 원했던 수준은 나오세요? 수익이? 글쎄요. 그냥 일단 찍힌 거 기준으로는 작년 7, 8월이 제일 많이 찍히긴 했는데 그거 자체가 제가 기대했던 거의 절반 수준이니까 아직은 홍보가 좀 적지 않나? 아니면 영업을 좀 적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인스타 같은 거 하세요? 인사하죠. 그럼 인스타로 해서 뭐 광고비 내고 막 그런 건 안 하시고? 그런 거는 그런 광고도 좋은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요즘에는 지역아동센터 근처에 6군데 섭외해서 무료로 해서 애들 반응 보고 있고 롯데마트 문화센터 곧 들어올 거고 AK 플라자는 까였고 스타필드도 까였고 초등학교 방과후 컨택하는데 까였고 아무튼 뭐 많이 트라이하고 많이 까여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어디 롯데마트가 됐다고요? 성사가 됐다고요? 네, 근데 롯데마트는 일단 홍보 목적이라서 뭐 크게 일단 알려지는 게 목적이니까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오라고 했죠. 가서 하기에는 요거 되게 작아서 좀 제한되죠. 근데 웃긴 건 거기서 인라인 한대요. 엄청 작은데 한대요. 와, 속으로.
그러면 이제 그 롯데마트에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게 목적이었던 민간, 관공서 다 싹 다. 아. 관공서는 뚫으려고 사회적 기업 컨택한 거였고, 민간은 뚫으려고 이제 이런 뭐 마트나 뭐 이런 데 다 뚫고 있는 거고, 예. 진짜 민간은 제가 하는 거고, 플러스로 관공서 진짜 이제 기업형으로 엮으려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로 오시는 분들은 다 초등학생 그 부모님들이 데리고 뭐 오시겠네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삼성전자 일 끝나시는 분들이 조금씩 와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클래스도 좀 열 거고, 직원분들. 이렇게 이제 요 보드만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보드 종류도 조금 다양해서 수요층을 늘릴 거고, 아직은 좀 제가 생각 중인데 여기에 커피 머신 한번 갖다 놔볼까? 뭐 그 생각은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 정도? 그래서 일단 최종 목표는 경매는 대충 하지 않으니까 경매로 땅을 받아서 창고를 올려서 1층은 보드장, 2층은 카페 해서 이제 1층 이런 식으로 보드장을 꾸며가지고 2층까지 해서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목공방. 목공까지. 또 이렇게 목공을 잘 하신대요. 다 직접 짜신 거 아니에요? 아, 요거는 그냥 같이 한 거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쓱쓱 하고, 요 점프대 같은 거는 이야. 처음이라 가지고 같이 했는데 다음에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층에 파티룸 하나 낼게요. 그래서 지금 그 데드라인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세요? 데드라인?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시간 아유, 그건 뭐 모르죠. 이 정도 해서 올해 내년 이제 이 사업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키우신 다음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땅 경매도 넘어가시겠네요. 근데 그 탱크 옥션에 그 공장장님이라고 뭐 이렇게 김종률 뭐 보브스인가 그분이랑 같이 토지 투자 공장 투자하시는 분을 제가 좀 뵙자고 해서 한번 뵈러 화성 한번 갔다 왔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저보고 금융 컨디션을 확인을 해라가 첫 번째였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아이템으로 한 달에 얼마의 고정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금리로 환산했을 때 얼마의 자금을 끌어와서 감당 가능할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아직 1년도 안 된 사업자가 벌써 이런 투자를 생각하면 좀 빠르지 않나? 그러니까 먼저 일단 여기에 집중해라. 뭐 이런 뭐 되게 당연한 근데 실제로 맞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요즘은 그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는 꽤 진짜 진심이시네요. 그쵸. 여기에. 뭐 아파트 할 때 뭐 그러잖아요. 뭐 수요 공급하는데 저는 요거를 하면서 느낀 게, 저 보드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공급자가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공급자가. 네. 그러면은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수요지만 공급자가 없다고 하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장담하건데 평택에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있다고 한들 이렇게 운영하는 거나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보드를 탈 줄 아는 사람이 운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영업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드 탈 줄 아는 사람은 보통 그 나머지 두 개를 못 해요. 네. 그리고 보통의 이제 대부분의 고객층은 아이들인데, 애기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보드를 잘 타는, 그러면서 영업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제 개인적인 대답은 평택은 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욕심쟁이. 그럼 보드 타요. 보드 타면 되지 뭐.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전 보드 오래 탔어요. 23년? 오래 탔죠. 적게 탄 건 아니라서. 네. 잘 타는 거랑 별개나 또 오래 타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요 고객층은 오히려 평택에서 잘 안 오고, 뭐 천안, 안성, 오산, 아산, 화성, 수원 이 정도? 분당은 왜 빼먹어요? 우리 아들도 왔는데. 아유, 너무 좀 그렇잖아. 분당은 너무 좀 급이 다르지. 아니에요. 분당에도 없어요, 이런 데가. 그 광주에 있어, 광주. 경기도 광주. 더 좋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 진짜 잘 타게끔 해놔가지고, 네. 여기는 뭐 약간 애기들 타기 좋게 해놓은 거고, 거기는 진짜 선수들 타기 좋게 해놓은 거라 조금 컨셉이 좀 달라요. 다르죠. 네. 그냥 보드로 키즈 카페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드로 키즈 카페를 보드로 키즈 카페.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재미있게 끌어 운영하냐, 요거인 것 같아요. 보드로 키즈 카페. 뭐 태권도 보낼 때 뭐 태권도 선수 시키려고 보내는 거 아니야. 그냥 타가수잖아. 뭐 그런 느낌이죠. 힘 빼주는 타가수. 애기가 재밌어하는 타가수. 요 느낌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엄마들이 데리고 와서 대기를 하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아까 위에가 월세가 30이라고 하셨잖아요. 하트룸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소음을 먹고 살아가니까. 근데 소음이 뭐 거기서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 잘 노래 몰라서. 부르고 아주 그냥 소음 공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위에를 월세가 30이라고 하면 앉을 수 있는 쉼터로 거기를 만들어 놓고 커피 머신 갖다 놓고 커피 머신 유료로 그거를 갖다 놓으면 거기서 엄마들이 커피 마시면서 대기할 수 있는 좀 예쁜 장소로 만들어 놓으면 애들은 여기서 수업하고 위에 엄마들은 위에 차 마시고 대기하고 그런 모임 장소로 만들어 놓으면 요즘 30이라고 하니까 아, 근데 뭐 그 생각도 해봤는데 네, 그렇지 그냥, 않을까. 그냥 이원화 관리는 안 하. 어쨌든 뭐 같은 건물이긴 해도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이 두 가지 공간을 같이 관리하기가 조금 그렇고 바로 옆에 지하실 같은데 보셨을까요? 옆에 바로 있거든요. 거기 바로 옆에요? 네, 있어요. 못 봤어요. 그런 데 있어요. 아무튼 뭐 거기도 조금 뭐 그 생각도 했어요. 위에 공유 오피스를 할까? 오피스를 공유 하다가 오피스 좀 하기에는 생각을 좀 좀- 해봤고 어차피 다 비상준대. 어차피 주소가 필요한 거지 뭐 실제 사무소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30이면 어차피 나 여기 있으면 그러면 그냥 월에 한 10,000원씩만 받아도 한 20-30명 정도만 끌어모아도 뭐 그냥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안 올 거니까 실제로 내가 써도 되고. 근데 여기 인적이 드물긴 하잖아요. 네? 인적이 드물긴 하잖아요, 여기가. 근데 공유 오피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상주 오피스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나? 사실 그것보다 여기 이 보드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렇게 인적이 드문 데까지 와서 이 정말 시설 투자를 이렇게 가까이 하신 이유가 있을까? 일단은 임대료가 싸서? 뭐 그것도 그렇죠. 잠깐 질문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적이 드문데도 불구하고 보드 사업장을 여기다가 하신 이유. 일단 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층고에 이 평수를 고덕 신도시나 지제나 소사벌에 찾는다고 하면 월세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몇 미터예요? 이게 5.5m, 여기 약간 기둥 튀어나온 거 5m. 이 5.5m. 층고를 소사벌이나 지제나 더 정확하게 방충리나 고덕 신도시 아니나 일단 이런 상가도 없을 뿐더러 층고도 안 나올 뿐더러 뭐 있다고 하면 밑에 학원 있을 뿐더러 그래서 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뭐 태권도 같으면은 뭐 어차피 애기들을 뭐 다 걸어다니면서 다칠 일은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한 30-40평에 뭐 20-30명 모아놓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거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길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27m인데 길이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작은 건 아닌데 사실 좀 아쉽긴 해요. 더 컸으면 좋은데. 아, 보드에 맞는 그 곳이 여기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맞는 곳은 이제 더 정확히 하면은 경매물건으로 저기 푸르지오 에디 푸르지오 3단지 소사벌에 거기 지하 상가가 60평, 80평짜리 붙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원래 작년 4월에 경매를 내가 받아가지고 들어갈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채권자 쪽에서 경매기 연기를 신청을 하면 보통 이게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당장 작년 4월에 날 더워지고 장마 오기 전에 6월 중순에는 무조건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일 연장이 되면 적어도 9월에 낙찰이 될 거고 9월에 받아서 잔금 치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22년에 오픈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거긴 포기. 그래서 이제 진사리 뭐 이런 데 봤는데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 여기에 비해서는 뭔가 좀 고정비가 좀 높았고 여기를 그나마 선택한 거는 고정비 뭐 인적은 외진 거는 사실인데 요거를 인적 가까운 곳에 찾기는 어렵고 그냥 신도심이랑 구도심 사이니까 어쨌든 괜찮겠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은 결국엔 차 타고 온다. 요 정도? 저는 주차 여기 괜찮았어요. 외지지 않아요? 아 전혀. 왜냐면 제가 여기 하려고 했었으니까. 단지 주차 때문에 안 했던 거. 전 주차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지금 외국인도 많이 와요. 오죠? 야, 대단하시다. 부대 근처잖아요. 부대 근처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오고 작년까지는 키즈모델하는 저기 험프리 쪽에서 많이 오셨고 올해부터는 여기 오산 에어베이스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험프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어머님이 한국 분이셔서 애기들이랑 제가 얘기하다가 막히면 어머님한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즘에 오는 애들은 진짜 생 외국인 아예 한국어 아예 모르는 그래서 막 저기 뭐 바닥에 써놓은 거 봐요. 막 영어로 아, 영어로 해요. 레슨을 또 직접 하시네. 레슨 해야죠. 인건비인데. 아 여기 따로 운영 강사님은 안 계시고 다 직접. 1인
하시는 할 수 있나? 그거를 강사를 맡기면 살갑게 그 다음에 외국인 왔을 때 그냥 일단 유창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관리를 맡길 사람이, 그러니까 맡길 사람이 딱히 없어요. 보드를 잘 타는 거는 필요 없고 적당히 타고 애들 수준에서 이제 재밌게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 오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아빠 욕도 같이 좀 해주고 뭐 그쵸,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저는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찾으면은 이제 뭐 2호점을 생각을 할 건데, 지금 일단은 저도 솔직하게 투자자시니까 작년에 손실 난 거를 메꾸려면 여기서 무조건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추가 확장, 그러니까 본점 이전이 아니고 이제 뭐지 2호점 분점을 낸다고 했을 때 거기서 수익이 날까라는 질문에 아직도 저는 답은 못 찾았고, 근데 일단은 분점을 낸다고 하면 어쨌든 사람은 써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을 내가 구했나? 그것도 아니고. 여기서 있으시면 이제 혼자서 다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얽매여 있으셔야 되잖아요. 아니 시간 조절 뭐 그쵸? 시간은 근무하는 시간 환경상으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파티룸이지만은 청소할 시간에만 저는 가면 되는데, 여기 레슨하는 시간에 항상 여기 상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쵸. 어느 정도 와서 언제쯤 퇴근을 하시는지. 그거는 뭐 대중 없죠. 뭐 와이프가 막 빡치면은 빨리 가고 주말에는 좀 미안하죠. 왜냐면 주말에는 거의 여기 항상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뭐 좀 작업,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좀 많아서, 뭐 당장에 이런 거 저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도 짧죠. 그러면 사다리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 저런데 이런데 사다리를 만든대요. 안 돼요. 그냥 사다리로는 떨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만들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작업하는 거, 이제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해야 애기들이 재밌고 오래 배울 수 있을까? 오래 그 보면 요거에 대한 생각? 우리가 지금 초등 강점 집공부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네? 초등 강점 집공부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 취미 생활을 더 길러주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취미가 직업이 되게끔 우리가 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돈장님이 이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어 버렸네 스스로가. 그래서 재밌잖아. 근데 일로 보듯하면 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취미가 진짜로 일이 되면 좀 그래요. 막 좀 생각이 좀 많아져요. 이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이 취미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고민도 사실은 있고, 제가 이제 요거를 업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니까 사실 이제 저기 들어가면 사무실 조그맣게 있거든요. 거기 바로 앞에 나오면 보드 타는데, 사실 혼자 있으면 보드 거의 안 타고 뭐 영업하기 바쁘고 뭐 세무사가 말한 거 대응하기 바쁘고, 다른 행정 업무하기 바쁘지 보드를 탄다? 보드를 탈 때는 이제 애기들이 너무 빨리 배워가지고 이제 나는 할 수 있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될 때, 그때 계속 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지?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애들이 알아듣지? 알아들어서 행동으로 나오지? 체득이 되지? 요거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홍보 이런 거를 하는데 집중을 많이 하지, 막상 보드 타는 시간은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여섰는데 여기 매여 있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파이어를 하는데 다시 또 이에 또 업속으로 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1년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영하시는 데 대해서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괜찮으신지. 그러니까 이거지, 직장에 있을 때는 나오는 이유가 좀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나왔는데, 아니요. 그 자유 아니야. 그래서 또 사업을 하셨는데 또 자유가 없이 여기에만 얽매여 있어야 되는. 왜냐면 제 일이니까 누가 할 거야? 내 일인데. 회사는 뭐 팀장이나 뭐 윗선에서 뭐 이렇게 막아주기라도 하지. 다음에 내 일인데 누가 책임? 키우시면 정말 이제 사람도 많아지고 막 그러면 이제 강사분도 두고 직원분도 두고 그런 사업체로 크게 발전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시면은 계속 이렇게 1인 기업으로 적당히 이렇게. 아니죠. 키워야죠. 키워야 되는데 그 키우는 거를 내가 주인이 되고 분점 형태로 낼 건가, 아니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그냥 가맹비를 받을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고, 그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은 안 되는 거는 뭐 아직은 사실이고. 근데 그런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업계에?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게 커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시작하면서 아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막 이런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냥 커가는 업종이니까 요즘 드는 건 그냥 내가 하면 내가 답이다. 뭐 이 생각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된다. 네. 아 멋있다. 그냥 내가 해서 내가 책임만 지면. 뭐. 그 사회적 기업을 최근에 이제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면 이미 인증 받으시는 거예요? 아, 사회적 기업 인증 받으려면 좀 어렵죠. 절차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전 실제로 할 생각이 좀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런 사람 고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용을 해도 되고 뭐 취약계층한테 서비스를 해도 되고 취약계층은 고용을 해도 되고 근데 어차피 그러네. 이게 장애인은 써도 되고 사람은 뭐지? 필요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 교육 자체가 사실 있는 집 아니면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취약계층한테 교육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지금 지역아동센터 그걸 부르고 있잖아요. 아 그렇게 또 하고 계시구나. 오, 그게 영업이잖아. 괜찮다. 그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보통 투자만 그러니까 직장인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뭐 직장 그만두면 뭐 한다 하는데 막상 해보면 직장이 오히려 뭐 좀 편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쉬는 날은 일단 쉬죠. 쉬는 날 근데 무시시니까. 자영업은 그게 없잖아요. 그냥 뭐 쉬어도 되는데 뭐 매출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내 탓이고 고정이 없으니까 한 만큼 한다고 버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공감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저런 생각은 어쨌든 책임감이 더 들기 때문에 그 책임감은 뭐 직원을 써서 뭐 충당을 시켜도 되는 거고 저는 근데 아직 직원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하는 거고 근데 아직은 제가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자체도 표준을 못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뭘 알려줄 거예요. 표준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굉장히 신중한 분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인생을 거셨다는 거는 와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꿈꾸고 계십니까? 무슨 뭐 MC 지망생인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글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한 건물 전용 한 200평짜리 2층 정도? 창고나 공장 같은 거에 1층 이거, 2층 카페, 그 옆에 목공소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화시켜 진짜 조그만 계획부터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이게 지역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고 싶으신 거네, 그죠? 아니죠. 그냥 애기 데리고 갈 데가 없는데 애기를 이제 애기도 재밌고 엄마도 쉬고 뭐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제가 사실 파티룸 같은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부정적인 게 돈이면은 다 들어오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 집 근처에 무슨 뭐 놀이풀인가 무슨 수영장 있는 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수사벌에도 뭐 그런 게 있고 그런 거 보면 예전부터 생각한 게 남들이 못하는 거 근데 나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적용 가능한 거 그게 이제 저는 목공, 레고, 스케이트보드라는 세 가지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 레고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먼저 시작을 한 거고 이게 안정이 된다 그러면 뭐 사회적 기업하니까 버려지는 걸로 만들면 뭐 사회적 기업 되기 쉽다고 뭐 이런 거 보드 판때기 가지고 의자 만드는 거 이거 대충 만든 거긴 한데 이런 거 잘 만들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도 괜찮고 그게 이제 되면은 뭐 캠핑이나 뭐 가구 같은 걸까지 넘어가고 이제 그게 더 되면 레고도 좀 어떻게 해볼까 뭐 아무튼 뭐 구체화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사업들을 내부동산 위에서 버티면서 한다가 목표죠. 그러니까 큰 땅이 필요한데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아파트만 하잖아요. 아니면 수익형이나. 요즘에 하나 더 들렸어요. 어떤 거? 저기 다가구. 다하고도 뭐 수익형이죠. 그러네. 저는 그냥 토지 지가가 상승하는 거. 그 아파트 투자 너무 꾼들도 많고 세법도 빡세고. 근데 공장 뭐 아직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심플하거든요. 세법도 막 그렇게 빡세지도 않고. 공장도 수익형 아니면은 이제 차익형인데 차익형이 되려면 거기서 사업을 해야죠. 아니면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그 긴 시간의 보유 부담을 견딜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보통 못 견디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 그 사업을 할 역량은 보통 없고. 근데 저는 지금 요 정도 평수에서 얼마까지 이제 한 달에 매출 나오나 요거 일단은 확인을 해보는 건데 일단 올해 목표는 한 달에 한 2,000에서 1,500 사이 찍는 게 목표인데 모르겠어 될지 안 될지. 아무튼 그러면
그걸 한 5년 이내에 지금 이룰 계획이신 거네요. 모르겠네요. 연수는 모르겠고 일단 월 소득을 최대한 많이 만들자. 아니 그래서 사모님한테 저기 그 생활비를 갖다 주고 계십니까? 민감한 질문인가? 네, 갖다 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이 창업을 하실 때가 둘째가 태어난 지 태어나기 한 달 전? 한 달 전에 이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생아가 집에 있어. 대단하죠. 네? 그리고 근데 아무튼 뭐 취미가 업이 되는 거 뭐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막상 그 취미로 할 시간은 많지 않아요. 네. 그럼 다시 그 돌아간다면 아무것도 몰랐던 직장 초년생으로 돌아간다면 뭐부터 하시고 싶으세요? 저? 다시 부동산 투자하실 거예요? 하죠. 호반 1차 미분양을 죽을 것 같아요. 그 LH 김성준 과장 개새끼야. 이거 지금 유튜브입니다. 진짜요? 근데 LH 누구요?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거 하면은 시니타 자격 박탈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맞다. 시니타 지금 분양 받으셨거든. 그리고 이번에도 지지에 또 입주하셨잖아요. 퍼스티움에. 했죠. 어떠세요? 남들이 아무도 추천 안 한다는 지주택으로 성공하신 분인데. 일단 두 번 다시는 안 하고 싶고. 너무 기간이 길어요. 성공해도 지금 17년 가입이고 22년이 뛰면 7, 8, 9, 10, 11, 12, 6년 6년간의 갭을 그 자격 요건 맞추려고 버린 거 생각하면 상승장 다 놓친 거거든요. 하긴 그러네. 아깝죠. 그래서 뭐 법인을 운영하는 이유도 있긴 한데 아깝죠. 시간이 아깝죠. 법인은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뭐 하면서 배우는 거죠. 뭐 배운 게 있네. 그러니까 매뉴얼 없이 그냥 스스로 다 하시는데도 보면은 매뉴얼처럼 하고 계시네. 아니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면 찾게 되고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면은 못 찾고. 근데 일단 그냥 그게 단순하게 적극적으로 계속 알아봐야 돼. 계속. 근데 방금 되게 명언 나온 것 같아요. 찾으려고 하면 찾게 되고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면 못 찾고. 그쵸. 그쵸. 대단하시다. 책은 혹시 근데 보세요? 책 볼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럼 그 전에는 책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실 때 책 안 보고 그냥 시작하신 거예요? 책 봤는데 사실 뭐 그냥 데이터로 투자하는 게 크게 뭐 의미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 사법책은 좀 봤는데 보면 의미가 없는 어차피 또 바뀌니까 뭐 이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청약 공부는 좀 많이 했죠. 청약은 좀 알긴 아는데 청약으로 하기에는 조금 제가 사실 돈장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게 그 지제 퍼스티움 같은 조합원이었어요. 조합장님이 대판 싸워가지고 중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우리 조합원들이 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네이버 지식인이야. 다 답을 해줬어요. 근데 항상 마지막에 시니컬하게 그 시크하게 이제 그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이걸 꼭 그 주석을 달아놓으셔가지고 말 못하죠. 나도 정확히 모르는데. 네, 근데 굉장히 정확했어요. 네,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호반 2차 당첨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특공을 못 넣는 줄 알았어요. 청약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원특공 넣어가지고 호반 2차 당첨된 거잖아요. 그 전에 이분이 답장을 안 달아줬으면은 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 말걸. 배 아프다. 배가 아프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맨날 이거 만나면 강수 100만 원어치 끄고 가요. 배 아프니까. 맨날 만나면 제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일단 스케이트보드 강습 이렇게 강습장 대여 그 다음에 장비 판매를 일단 민간 대 민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민간 대 더 큰 민간 뭐 롯데마트 기업 아니면은 민간 대 관공서 쪽으로 이제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제 노출을 좀 많이 시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고 그게 더 커진다고 하면 아까 말한 사업들로 하나씩 넘어가 확장이겠죠. 본질은 요거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자상한학교 할 때마다 애들을 봐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항상 여기 우리 아들 여기다 맡겨놓고 갔어요. 근데 그 서로가 잘 맞더라고. 엄마 아빠는 공부를 해야 되고 애들은 놀아야 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이게 생방송인가요? 녹음인가요? 생방송이라 생각하시고 하세요. 어차피 편집 안 할 거니까. 미쳤네. 아무튼 뭐 저는 제도를 좀 최대한 좀 저한테 유리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이고 있는 제도? 그게 맞죠. 없는 제도도 나한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내야지. 네,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사실 그 올려주신 거 미리 봤어요. 뭐지 그 협동조합이면 뭐 지원비 준다 뭐 이런 거 미리 보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거 나한테 맞춰서 쓰는 거 내가 이제 최대한 저가로 누릴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다 찾아서 하는 편이고 질문도 생각 외로 많고 그래서 제 세무사분이 좀 항상 당황하시죠. 받아본 적 없는 질문만 하신다고 해서 왜냐면 저도 모르니까요. 막. 그래서 그 사실상 우리 고덕에 동말 근린공원이랑 하나는 한박산 공원에 이 보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직접 나서셔가지고 동영상 다 촬영하고 넘어지는 모습 아주 리얼하게 찍어주셔가지고 저희가 LH랑 싸우러 갈 때마다 이 영상 보이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 빌딩공은 좀 바뀌었나요? 좀 바뀌시지 않았나요? 바꾼다고 했는데 아마 안 바꿨을 거예요. 안 바꿨을 아직도? 거고 지금 제가 조금 민감하긴 한데 내가 이제 바꿔서 그러니까 이 업을 평택에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판매점은 몇 군데 있죠. 근데 제대로 된 데는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런 것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뭐 LH가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을 뿐더러 한다고 한데 퀄리티는 기대는 안 해요. 그 호반 1차 앞에 뭐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일단 구조는 진짜 최악은 벗어나는데 여전히 차악인 건 맞고 그 후반 앞에 뭐가 생겼어요? 보드장 있어요? 조그맣게 생겼어요? 있어요? 오, 라이브로 좀 생겼네. 네. 근데 이만큼 사이즈는 안 되잖아요. 이만한 사이즈. 아니 사이즈는 뭐 될 건데 구성이 좀 많이 허접하죠. 빈약하죠. 이런 강습소가 생겼다라는 거 아니면 놀 수 있는 보드장이 생겼다라는 거? 보드장. 보드장 이렇게 강습 받을 수 있는 거? 아니 공원 그냥 공원 보드장이 생긴 거예요. 공원 안에 보드장이 생겼다라는 거? 아, 이건 사업장이 아니고 보드장이. 사업장은 신도시 안으로 못 들어가죠. 그렇지. 그 컨디션이 있었으면 돈장님이 먼저 했을 거니까. 여기 더샵 1블럭에 150평짜리 어제 그냥 지나가다 공실 보여가지고 전화하니까 월세 2,300이라고. 한 달에 월세가 2,300. 2,300은 제가 버틸 수가 없죠. 야, 한 400까지는 해볼만 하긴 한데 대신 도심 근처라면 이게 좀 고민이에요. 만약에 그 고정비 높이는 거를 감내하고 뭐 옮겼다 그러면 그만큼의 추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이건 뭐 다들 해봐야 아는 거라고. 근데 하기는 좀 애매하죠. 어쨌든 그 나중에 그 땅이 나와야 되는 거겠지만은 어디 좀 가고 싶은 지역 같은 거 있으세요? 전 평택 좋아요. 아니, 평택인데 평택 안에서 어느 지역? 아니 고덕은 아니지. 고덕의 인근의 방충리? 방충리? 네, 지제역 서편. 근데 거기는 이미 많이 올라서 이미 못 많이 들어갈 올랐잖아요. 거예요. 못 들어갈 거예요. 아, 여기서 서평택 가기 전에 그런데 그 또 좀 이렇게 창고로 하는 데 많잖아요. 땅. 그래서 일단은 보는 데는 뭐 진사리, 방충리 요 정도? 진사리도 진짜 마지노선이죠. 그 정도. 방충류 가는 길에 강원도처럼 이렇게 큰데 창고 같은 거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비싸요. 그래서 방충리는 알아봤는데 여기 당연히 근처는 제가 알아봤을 때 평당 3만 원 밑은 없었어요. 그러면 관리비랑 세 포함하면 무조건 지금 이게 85평인데 이 정도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300, 한 30은 나가겠죠. 아무튼 오늘 기습 인터뷰에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뭐 마지막 또 그래도 저도 그래도 구독자가 한 100명은 돼요. 네? 저도 저희 좋아요 구독자가 한 100명은 넘어요. 아이고. 우리 구독자한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시면은 마지막 마무리 한번. 이런 거 있잖아요. 크래프터 스케이트 파크에 많이 놀러 오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플루언서로 협박하는 건가? 아무튼 뭐 글쎄요 제가 뭐라고 뭐 해드릴 말은 없고. 그래도 보도장 여기 좀 마지막 홍보 문구 한번 넣어주십시오. 전화번호 같은 거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뭐 돈장 스케이트보드를 검색하세요 하면 됩니까? 네. 여기 구독자가 누구 뭐 부자사관학교 하시는 분들인가요? 우리 그냥 부동산 투자자분들이잖아요.
그 아파트 투자도 좋긴 한데 그 경쟁이 너무 심해서 저는 좀 세상을 돌린 거였고 그거를 좀 자기가만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좀 꾸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부동산 자본소득과 우리 사업 뭐라 그러죠? 사업소득이라고 하죠. 사업소득을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한번 도전을 해봐라. 이 메시지를 주신 거네요. 그죠. 많이 고민하고 신중히 고민하고 빠르게 행동하고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좀 여유 시간에 좀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세미나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마치겠습니다.